서울 동작구의 한 주택가 골목.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오전 4시 20분. 낡은 셔터 앞에 한 사람이 먼저 도착한다. 전등을 켜고 가스 밸브를 열고 밥솥 버튼을 누른 뒤 냉장고 문을 열어 재료를 하나씩 꺼낸다. 김밥집 은하김밥의 사장 김모, 52, 씨는 이 시간에 시작해도 오전 7시쯤이면 손이 부족하다며 웃곤 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올해 초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문을 더 일찍 열면 될 줄 알았어요. 새벽 5시 오픈이면 직장인 출근 수요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손님은 줄고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남는 건 피로뿐이더라고요. 김밥집 폐업은 이제 개인의 사연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여러 발표 자료와 업계의 추정치를 종합하면 최근 국내 자영업 폐업 규모가 누적 기준으로 마이너스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그 중에서도 유독 김밥집은 생존이 어렵다는 진단이 많다. 일부 통계에서는 김밥집의 10년 내 폐업률이 70%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10곳 중 7곳이 10년을 버티지 못한다면 맛있는 가게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를 넘어 골목 상권의 구조적 균열을 의심해야 한다. 김밥은 오랫동안 가장 싸고 빠른 한 끼의 상징이었다. 학창 시절 도시락을 대신하던 한 줄, 사회 초년생의 점심을 버티게 하던 한 끼. 그 친숙한 음식이 왜 지금은 버티기 어려운 업종이 되었을까? 새벽 5시에 문을 열고도 폐업을 택해야 했던 한 김밥집의 시간을 따라가 보니 비용과 경쟁, 소비의 기준이 동시에 변하고 있었다. 새벽 오픈의 역설,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김씨 가게의 하루는 원래부터 빠르지 않았다. 김밥은 단순해 보이지만 준비 과정이 길다. 밥을 짓고 단무지와 오이를 손질하고 햄과 달걀 지단을 굽고 당근을 볶고 시금치를 데쳐 무치고 김 위에 재료를 올려 말아야 한다. 김밥은 준비가 전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문제는 준비를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손님이 예전처럼 오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김 씨는 예전엔 아침에 김밥 2줄 포장해 가는 손님이 꼭 있었고 점심에는 근처 사무실과 학원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왔다. 고 회상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단체 주문이 끊기기 시작했다. 동네 학원들은 한 번에 먹을 간편식으로 편의점 상품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근처 사무실도 회식이 줄고 재택유연 근무가 늘면서 점심 수요 자체가 들쑥날쑥해졌다. 오전 5시 오픈은 그 불안정한 수요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출근길 직장인이 들러 포장해 가거나 새벽 배송 야간 근무를 마친 사람이 아침으로 먹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마이너스 5시부터 열어도 첫 손님은 6시 30분 이후에야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고 김 씨는 말한다. 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시간은 곧 비용이 된다. 전기 가스 같은 공과금은 돌아가고 인력은 묶이고 음식은 준비된 채로 시간을 견뎌야 한다. 결국 더 일찍 열수록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더 어려운 역설이 생긴다. 1000원의 행복이 사라진 자리, 원가가 무너뜨린 공식. 김밥이 싸게 팔고 많이 파는 방식으로 굴러가던 시절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전원대 김밥은 한국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었고 프랜차이즈가 골목 곳곳에서 불을 밝혔다. 당시엔 원재료 가격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인건비 부담도 지금만큼 크지 않아 박리담의 구조가 굴러갈 수 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기억이다. 하지만 지금 김밥집이 마주한 첫 번째 파도는 원가 폭등이다. 김밥의 핵심 재료인 김원초 가격이 불과 3년 사이 2배 가까이 뛰었다는 자료가 회자될 정도로 해조류 가격 변동은 업주들의 체감을 크게 흔들었다. 기후 변화와 작황 부진이 겹치면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값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계란과 햄 같은 가공식품도 물가와 연동해 오른다. 김 씨는 장부를 펼쳐 보이며 예전엔 묶음으로 사면 된다는 생각이 통했는데 지금은 묶음으로 사도 싸지지 않는다. 고 말했다. 원가 상승은 단순히 재료값이 올랐다로 끝나지 않는다. 김밥은 구성 요소가 많아 어느 하나만 올라도 전체 원가가 흔들린다.
김 한 장이 올라가고 당근이 올라가고 계란이 오르고 밥값이 오르면 결국 한 줄의 원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난다.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티면 마진이 사라지고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드는 딜레마다. 김씨가 체감한 가장 무서운 비용은 오히려 소소한 재료들의 동시다발적 인상이었다. 한 번에 크게 오르는 재료는 대비라도 하는데 매주 조금씩 오르는 건 끝없이 피를 말린다. 는 말이 뒤따랐다. 인건비의 역습, 최저임금 상승이 만든 불가능한 계산. 두 번째 파도는 인건비다. 업계에서 흔히 인용되는 수치로 2000년대 초반 최저시급이 2,000원대였던 시절에서 2024년에는 약 1만 원대로 올라 대략 5배 수준의 변화가 있었다고들 말한다. 수치의 정확한 해석은 자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현장 체감은 분명하다. 김밥집은 조리 동선이 단순하지 않고 손이 많이 가는 업종이다. 재료 손질부터 말기까지 공정이 촘촘해. 피크 타임엔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다. 김씨는 한때 가족이 함께 운영하며 버텼다. 그러나 가족 노동에는 한계가 있다. 저랑 아내가 다 하려니까 몸이 망가졌어요. 손목, 어깨, 병원비도 비용이더라고요. 결국 파트타이머를 뽑아야 했다. 하지만 인건비가 오르면 조금 남기고 많이 파는 전략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김밥 한 줄에서 남는 돈이 적어도 회전율로 버텼지만 지금은 회전율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비가 먼저 치고 들어온다. 여기서 동네 가게가 더 불리해지는 구조가 나타난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유통망은 식자재를 대량 구매해 단가를 낮추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다. 같은 햄, 같은 단무지라도 구매량이 다르면 원가가 달라진다. 반면 개인 점포는 작은 발주량으로 거래해야 해 가격 협상력이 약하고 원가 상승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김씨는 원가는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니 남는 게 없었다. 결국 내가 더 오래 일하는 방식으로 메웠는데 그게 끝까지는 안 되더라고 말했다. 가격 저항의 벽, 김밥이 5,000원을 넘는 순간 벌어지는 일. 김밥집이 가격을 올릴 때마다 맞닥뜨리는 건 가격 저항이다. 김밥은 오랫동안 저렴한 한 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미지는 강력하다. 그래서 김밥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가는 순간 소비자는 단순히 1,000원의 상승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김밥이 이 가격이지라는 감정이 먼저 작동한다. 김씨도 그 벽을 넘지 못했다. 그는 한동안 가격을 최대한 늦췄다. 하지만 원가와 인건비 부담이 쌓이면서 어느 시점엔 올릴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가격을 올린 직후부터 나타났다. 단골이던 직장인들이 이제는 편의점에서 2개 사 먹는다고 말하며 발길을 끊었다. 학생들은 더 빠르게 반응했다. 가성비가 핵심인 집단에게 김밥 가격 상승은 대체재로 이동하라는 신호로 작동했다. 소비자 행동은 상대 비교로 움직인다. 김밥이 싸면 김밥을 선택하지만 김밥이 5,000원대에 올라가면 비교 대상이 달라진다. 편의점 김밥뿐 아니라 7,000원 국밥, 8,000원 돈가스 같은 다른 메뉴와 저울질을 시작한다. 그 순간 김밥은 더 이상 무조건 선택하는 기본값이 아니다. 경쟁 무대가 바뀌면서 김밥집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진짜 경쟁자, 편의점, 대체재의 공습이 시작됐다. 김밥집의 숨통을 조인 가장 강력한 외부 변수로는 편의점이 거론된다. 편의점은 접근성과 유통망, 대량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간편식 전쟁을 벌여왔다. 업계 자료로는 주요 편의점들의 김밥을 포함한 간편식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40% 이상 성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치의 해석 여부를 떠나 체감은 분명하다. 점심시간만 되면 편의점 앞은 도시락과 삼각김밥을 고르는 직장인들로 붐빈다. 편의점이 강력한 이유는 양쪽을 동시에 공략하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2,000원대 초저가 김밥으로 가격 민감층을 흡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유명 맛집과 협업한 프리미엄 도시락으로 가심비까지 잡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지고 구매 장벽이 낮아진다. 반면 동네 김밥집은 같은 시간, 같은 가격대에서 편의점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김 씨의 가게가 있던 골목에도 편의점이 생겼다. 처음엔 어차피 우리 단골은 우리를 찾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편의점은 생각보다 빠르게 생활의 기본값이 됐다. 밤늦게 출출할 때, 비 오는 날, 갑자기 뭐 먹고 싶을 때 편의점이 더 쉽더라고요. 단골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이는 배신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다. 다만 그 합리성은 골목의 작은 가게를 밀어낸다. 가치관의 변화, 지갑보다 먼저 바뀐 건 입맛이었다. 김밥집 위기를 가격으로만 설명하면 핵심을 놓친다. 결정적인 변화는 소비 기준의 이동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헬시 블레저가 확산되면서 탄수화물 위주의 한 끼에 대한 선호가 약해졌다는 분석이 많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샐러드 시장 규모가 최근 3년 동안 2배 이상 성장해 2조 원을 돌파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확한 수치와 범위는 자료마다 다르지만 트렌드의 방향은 분명하다. 사람들은 더 가볍고 건강한 한 끼에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김밥의 자리와 겹친다. 김밥은 원래 빠르고 간편한 한 끼 시장을 대표했다. 그런데 그 시장을 편의점이 가격과 접근성으로 파고들고 샐러드 포켓 같은 메뉴가 건강과 만족감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김밥집은 가운데에 끼었다. 을 낮추면 편의점과 붙어야 하고 프리미엄으로 가면 그 돈이면 샐러드라는 비교에 직면한다. 김밥이 가진 장점이 동시에 희석되는 구조다. 김 씨도 한때 변신을 고민했다. 키토김밥, 저탄수 김밥 같은 메뉴를 연구했고 재료를 바꿔 프리미엄 라인을 만들 생각도 했다.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딜레마가 있다. 8,000원, 0원짜리 김밥은 김밥이라는 정체성과 충돌한다. 김밥이 성인 음식으로 자리 잡은 시간만큼 가격이 올라갈 때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도 함께 커진다. 살아남기 위해 정체성을 바꿔야 하지만 정체성을 바꾸는 순간 기존 고객이 떠나는 역설이다. 폐업은 실패가 아니라 탈출이었다. 사라진 간판 뒤의 계산서. 폐업을 결정한 날, 김 씨는 2달치 장부를 들여다보며 마지막 계산을 했다. 월세, 공과금, 재료비, 인건비, 카드 수수료, 배달 포장 플랫폼 비용까지 합치자 매출이 나와도 남지 않는 구간에 들어섰다. 손님이 조금만 덜 와도 바로 적자였고 몸이 아파 쉬면 그날 매출은 0이잖아요. 자영업의 리스크는 상시적이다. 그는 결국 더 버티면 빚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폐업은 흔히 실패로 불리지만 그에게는 탈출이었다. 이 표현은 현장에서 자주 들린다. 손익분기점이 무너진 상태에서 버티는 것은 운영이 아니라 연명이고 연명은 결국 부채로 이어지기 쉽다. 김 씨는 가게를 접고 나니 마음이 허전한데 동시에 숨이 쉬어지는 느낌도 있다고 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건 오래된 김밥 마리와 단골에게 남긴 메모였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동네 주민들에겐 상실감이 컸다. 김밥집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학생이 지나가며 한 줄 사 먹고 직장인이 점심에 들러 포장하고 아이가 엄마 손잡고 와 참치 하나요를 외치던 장소. 그 풍경이 사라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김밥집의 몰락이 던지는 신호, 골목상권의 중간지대가 무너진다. 김밥집은 왜 특히 취약해졌을까? 현장에서 들리는 답은 단순하면서도 무겁다. 원가와 인건비가 동시에 오르고 소비자는 더 민감해졌으며 대체제는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밥집이 서 있던 자리, 즉 중간 가격대의 일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가 영역은 대기업 유통이 유리하다. 공급망과 물류, 데이터 기반 상품 기획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프리미엄 영역은 브랜드와 스토리, 취향 같은 가치로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동네 김밥집은 그 사이에 있다. 싸게 팔기엔 비용이 너무 올랐고 비싸게 팔기엔 인식의 장벽이 높다. 샌드위치처럼 가운데가 눌리는 구조다.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면 동네 김밥집이라는 생활 인프라는 더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
골목상권의 공백은 단순히 선택지 감소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온기를 약화시키고 자영업의 사다리를 끊는다. 누군가의 첫 창업이었고 누군가의 생계였던 가게들이 계산이 안 되는 업종으로 바뀌는 순간 사회는 그 비용을 다른 형태로 치르게 된다. 남은 선택지, 사라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동네 김밥집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일부 가게는 진화를 택한다. 저탄수 고단백 메뉴를 개발해 건강 트렌드에 올라타거나 지역 농산물과 스토리를 결합해 동네 브랜드를 만드는 방식도 시도된다. 또 다른 가게는 아예 아침 점심에 집중하고 메뉴를 단순화해 인력 부담을 줄인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노력하면 된다로 끝나지 않는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개인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김 씨가 묻는다. 저는 새벽 5시에 열었어요. 그보다 더 뭘 해야 했을까요? 그 질문은 한 사람의 하소연이 아니라 골목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결국 김밥집의 위기는 한 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한 끼를 만들고 파는 시스템의 문제에 가깝다. 원가의 급변, 인건비의 급등, 대기업 유통과의 비대칭 경쟁, 그리고 소비 기준의 이동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파도 앞에서 동네 김밥집은 가장 먼저 흔들렸다. 당신의 김밥은 얼마였나요? 가게가 문을 닫던 날, 김 씨는 마지막으로 김밥을 말았다. 단골이었던 동네 주민이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말하자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다. 저도 이 일을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종종 추억, 이 경제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경제는 냉정하다. 새벽 5시에 문을 열어도 버티지 못한 김밥집의 폐업은 추억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 변화의 결과다. 여러분의 기억 속 김밥은 얼마였나? 1,000원이었나? 1,500원이었나? 그리고 지금 우리는 김밥 한 줄에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나?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앞으로 골목에서 어떤 간판이 남을지 결정할지도 모른다. 원하시면 이 원고를 신문 지면용 톤으로 더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다듬은 버전 혹은 르포 현장 취재 강화 버전으로도 제작성해 드릴게요.